첫 번째 발표는 원도현 원광대학교 교수님께서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 시민혁명의 의의와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도현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이제 동학연구자라기보다는 동학의 기념사업을 쭉 이렇게 관여를 해봤던 그런 연구자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안군이 이제 백산 대회를 중심으로 이 기념사업을 쭉 해봤고, 또 이제 기념관이 드디어 만들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데,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만, 작년에 부안군에서 이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에 대한 콘텐츠 구성의 용역을 했었고, 그 용역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 그때 정리했던 내용들을 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거 이제 저희 연구 주제, 이것도 과제로 저희가 제시한 거여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대로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격 또는 백산대회에 대해서는 뒤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세한 내용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번 백산에 대한 동학농민혁명 자체에 대한 긴 이야기는 저는 이제 좀 줄이고 기념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이라고 처음부터 이름이 붙어서 왔습니다. 그걸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제안되었을 때부터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어 있었고, 아마 이제 이런 이름을 붙였던 고민은 다른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원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어져 있고, 특히 2000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건물들이 지어지는데, 그 기념관들하고 이제 부안의 고민은 그런 거죠. 다른 기념관하고 어떻게 다를까? 어떤 점을 다르게 할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부안의 동학농민혁명의 특성을 어떻게 살려나갈까? 이런 고민이 이제 아마 두 가지 점에서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되게 어려운 이름입니다. 세 개가 붙으면서 이게 뭔가 글로벌한 전시관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압박이고, 또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게 붙으면서 동학농민혁명은 농민혁명이라는 이름이 훨씬 익숙한데 여기는 왜 시민혁명일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동시에 해야 되는 좀 논리적인 모순이 좀 있는 이런 게 이 제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미 정해진 이름이고 국가사업 이름으로 붙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 내용을 어떻게 세울 거에 대한 고민인데, 첫 번째 고민은 그런 거였죠. 왜 부안이었을까? 왜 백산이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서 특히 이제 뒤에 토론문에서도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백산은 고부 백산이었거든요. 지금과는 다르게. 그리 보면 좀 왜 굳이 백산이었고 왜 그 백산이 부안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야기는 아마 이제 그 백산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요충으로서의 이 지형적 조건, 그러니까 백산을 올라가면 사변팔방이 다 넓은 들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에 좋고, 그리고 멀리서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위에서 바라보면 이 인근을 확인하면서 이 정부군이나 또는 가명군들이 오는 경로를 확인하면서 이걸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또 그 다음에 이제 부안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짐작해보건데, 이건 이제 우리 동학 전문 연구자들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부안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방식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다른데, 제가 짐작해보기로는 부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풍요가, 또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잘 사는 동네였고, 이제 그런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에게 어떤 병참 역할을 했던 건 아닌가,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안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이 이 백산대회가 이렇게 이 부안에서 이루어졌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이런 내용들은 뒤에 이 자세한 게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전야라는 그림입니다. 여기가 이제 멀리 백산에 이 불이 밝혀져 있고 들판인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백산의 기념관을 세운다고 했을 때 가장 주목해야 될 건 기념관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념관에서 바라보는 벌판입니다. 들판이죠. 그 들판이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 또 전라도 농민들의 한이 서렸기도 하고, 전라도 농민들의 꿈과, 물론 전라도만이 아니라 모든 농민들의 꿈과 희망과 미래가 여기에 담겨있고 인생이 담겨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들판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 들판에서의 분노와 들판에서의 모순들을 깨자고 혁명이 일어난 건데,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저는 굉장히 동학농민혁명 전체를 관통하면서 상징하는 그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거하고는 약간 다른 그림의 형태가 1994년 100주년 때 걸렸었죠.
이제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이제 백사는 이제 이 아까도 이제 우리 신영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혁명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진에서 군대를 짰다 해서 결진인데 결진의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혁명의 조건, 뭔가 봉건적인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데 그게 그냥 꿈과 희망이 그치지 않고 명확한 이념과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일종의 대회인 거죠. 큰 대회가 열린 건데 여기에 이 그림 속에서 구조하지 않지만 여기에 아마 몇 박 며칠 동안 계속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그 사람들이 뭔가 의지를 모험하는 과정이 이곳에서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공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이 대회를 이 자리를 통해서 농민군들은 군대를 만들고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서울로 쳐들어가겠다,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원대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제 이 그냥 뭐 한낱에 이 필부로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굉장히 높게 바라보는 그런 게 시야를 가졌던 그 당시 농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이 농담처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선을 넘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좀 이렇게 저는 거슬립니다. 선을 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산대회는 선을 넘은 거죠. 선을 넘은 사람들, 경계를 넘은 사람들의 대회고, 경계를 넘었다고 하는 걸 확인하고 거기서 우리는 혁명의 길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봉건적인 어떤 체제, 그리고 강고한 이 왕권 국가의 체제를 깨트리면서, 그리고 늘 피지배 계층으로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왔던 누대로 살아왔던 역대 이렇게 이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그 선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겠어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그게 시민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동학농민혁명과는 결이 다르지만 서구의 시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거고, 그게 백산에서 이루어졌다. 저는 그런 점에 백산의 시민혁명의 전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뭐 이런 얘기는 뒤에 이제 쭉 있으니까 빼겠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나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정읍입니다. 정읍은 황토현 기념관으로부터, 정읍의 황토현 기념관은 굉장히 역사적인 곳이죠.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사업 과정에서 박정희 때, 전두환 때, 그리고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 이렇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굴곡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의 40여 년에 걸쳐서 기존공간이 조성되어지는, 아마 한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통으로 담은 곳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어울리지 않기도 하고 아쉬움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숨겨져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도 이 이제 분상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원래 전범민 동상을 치우고 이 분상이 만들어지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새롭게 이제 부각하는 그런 작업도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읍에서는 세계 혁명도시 연대회의라고 하는 걸 하죠. 아까 우리 신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독일 농민 전쟁의 고장이었던 뮌하우젠, 올해가 독일 농민 전쟁 500주년입니다. 올해. 그래서 뮌하우젠을 중심으로 독일 중남부 이쪽에서 독일 농민전쟁에 대한 기념사업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걸 이제 기념하면서 그런 도시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는 그런 대회가 있고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안에서 백산 기념관을 세우는 끝나지 않습니다. 백산 기념관에서 그러면 뭘 할 거냐. 이제 그 콘텐츠라는 게 전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런 주에서 말씀 주시고. 다음에 이제 여기 전주는 완산칠봉에 녹두관이 무명농민군을 모신 그 녹두관이 만들어졌고, 그 아래 도서관을 좀 바꿔서 다시 파랑새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건물이 같은 산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두 개의 공간이 동학농민혁명의 기념관입니다. 전용관입니다. 물론 이제 내용들은 아직은 뭐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전주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세계혁명예술제라고 하는 국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붙어 있는 거는 이미 정읍과 전주가 이미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상황이고, 여기 이제 파랑새관과 녹두관에 대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고창도, 인근의 고창도, 최근에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전봉준 동상, 여기도 분상으로 제작되어지면서 고창도 새로운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 무장기포지라든가 전봉준 생가에 대한 작업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공간 하나만 딱 지어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공간을 중심으로 어떤 걸 할까, 그리고 그게 지역의 어떤 문제 또는 지역의 정신들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예, 아까 이제 우리 신영훈 교수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워싱턴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또는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추모공원, 여기 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어색하긴 한데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어수선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공간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죠. 그러니까 도시 한가운데 이런 돌들이 막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독일 이게 유대인들이 이 나치에게 압박을 받으면서 그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 죽음을 기다리면서 느끼는 그 압박감, 그리고 그 정말 어두운 미래, 그리고 정말 어찌해볼 수 없는 무력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이 돌들입니다. 그냥 정사각형으로 돌들이 아주 서 있긴 합니다만 돌들이 길을 막기도 하고 가다 보면 길이 엇갈리기도 하고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기념을 하는 그런 공원으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공간이죠.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제주 사삼의 경우는 사삼항쟁은 굉장히 상징을 잘 만들었죠. 동백꽃이라고 하는 상징을 만들었는데 그 동백꽃을 통해서 제주 사삼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게 하고 같이 가게 하고, 그래서 사삼의 기간에 동백꽃 꽃을 하나씩 이렇게 꽃에 달고 있고 그 배지를 만들고 있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굿즈들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기념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뭐 이 부안에 지어지는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과 규모나 방식이 유사한 것들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 역사 기념관을 보자면 동아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영암의 마한 역사문화센터, 김해 국립가야, 공주 백제문화 스타케이션, 부여 백제 역사문화관,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런 사회가 잘 됐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공간들을 만드는 거는 어쨌든 그것도 어렵지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고 난 뒤가 더 문제입니다. 실제로 동학에 관련한 기념관들도 지금 만들어 놓고 굉장히 관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거의 사람들도 찾지 않고 내용도 콘텐츠도 자주 못 바꾸고, 그리고 공간이 이렇다 할 이 메시지를 못 가지면서 망가지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여기 마한, 백제 이런 주제로 만들고 있는 이런 기념 공간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가야를 굉장히 중시하면서 이런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예상팀이 상당히 됐는데 이런 공간들도 그렇게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부안도 제가 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을 지어놓고 이 공간이 얼마나 사랑받는 공간이 될지, 얼마나 사람들이 찾아오게 할 건지,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짓는 거야 국비 따서 하지만 관리 운영비를 국비로 주지 않거든요. 이거는 부안군 내 세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안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안군이든 어디든 간에 지금 동아국민혁명에 관심을 갖는 젊은 세대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공간을 어떻게 살릴 건가에 대한 고민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부안 국민들, 물론 저희 같은 연구자들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만 특히 부안 국민들은 이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공간을 만들까, 그리고 어떻게 이 공간을 사람들이 찾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고민을 같이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건 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만 윤동주 문학관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공간이죠. 물론 서울에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하고 또 종로에 또 있으니까 좋습니다만 종로에 윤동주하고 상관없는 곳이에요. 윤동주가 대학교 시절에 뭐 또는 이게 자취하면서 이 동네에 살았다는 역사를 가지고 그 동네에 그냥 이렇게 이 건물 하나를, 폐건물 하나를 윤동주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아주 의미 있게 만들어가지고 예, 건축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문학적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공간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해서 동학육령의 추모 공간들을 만들고, 저도 이제 이따가 이제 제안들을 드릴 건데 사실은 저도 이거 한 제안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부안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까지 추모를 해야 되나? 동학국민혁명에 당연히 추모해야죠. 늘 우리가 순국선열들의 동학국민혁명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의 그분들의 분노와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희생으로부터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부안에 서 있는 백산은 하나의 대회고 그걸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분들이 혁명은 결국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실패했지만, 그러나 백산에 모여가지고 정말 온갖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밤새 놀고 서로 그리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서울로 찾아가서 싹 쫓아내고 우리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밤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즐거웠을 거고, 그리고 뭐 즐겁다는 말은 이렇게 재밌다, 뭐 노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에 대한 어떤 이렇게 내가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기쁨과 그런 어떤 희망을 가졌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축제 공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백산에서 과연 추모가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추모는 다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30년이 지났으면 추모보다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희생의 정신들을 오늘의 대사로, 오늘의 에너지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맥락입니다. 여기는 서정훈 성지의 역사박물관인데
제가 이 공간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보면 진입로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진입로 딱 들어가면서 주는 그 유압, 그 어떤 그 사람을 굉장히 경건하게 만들어 나가는 좋은 의미에서 유압감, 그리고 이 공간에서 내가 함부로 뭔가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기 성찰 이런 걸 주는데, 어쨌든 동학기념관은 그런 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소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고요. 그리고 서소문 성지의 이제 안쪽에, 물론 여기는 추모 공간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선주교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죽음을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그 속에서 새로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진 이제 그런 곳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들을, 이 느낌들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강한 임팩트, 강한 어떤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좀 새로운 기법으로 전시관 내부에, 서소문 성지 내부에 한 층을, 여기 보시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적게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아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전시들이 있는데, 역사 기념은 저는 이런 방식이 된다. 막 구구절절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감동시키는 것보다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오늘의 본론인데, 예, 시간이 조금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백산이었을까? 그리고 혁명전야의 그날 밤은 비장하고 슬프기만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처럼 비장하고 그러면 혁명 못하죠. 뭔가 이렇게 비장하고 뭔가 각오의 결의에 차 있지만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어. 그 우리가 으쌰으쌰 해야 돼. 뭐 이런 이제 굉장한 어떤 축제적인 분위기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하나는 왜 부안인가? 그리고 왜 부안은 굳이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려고 하는 거, 다른 데서 다 하는데 굳이 부안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다른 지역과 어떻게 다를까 하는 고민들. 그 다음에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뭔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만들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한데 어떻게 지속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쨌든 역사 공간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전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젊은이들이 점점점 청년 세대가 동학을 모릅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잘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하는 공간, 그리고 부안 국민들과 부안의 젊은이들과 그리고 학생들이 와서 이 공간에 와서 우리 동네가 이런 동네야 라고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아마 여기 계시는 부안의 어르신들은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백산으로의 행진을 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가장 강하죠. 그 기억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기억들이 지금의 어린 세대들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근데 옛날처럼 머리에 띠 누르고 걷게 해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그런 경험을 주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간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시민혁명의 공간이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지? 백산에서 1894년 그날 밤에 횃불이 그렇게 밝혔을 때 그 횃불은 지금 우리에게 뭘로 연결되고 있지? 뭐 이 자리에서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부안 방패장 투쟁 당시에 촛불 집회를 여기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탄핵 당시에 서울을 수놓았던, 전국을 수놓았던 촛불 집회의 원조가 저는 부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부안 국민들이 밤마다 촛불을 켜고 이렇게 촛불 행진을 하면서 촛불 집회를 했던 게, 그게 한국의 집회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거든요. 형식, 집회 방식에. 그리고 물론 그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탄핵 때는 그게 응원복으로 바뀌고 비체혁명으로 바꾸긴 하지만 촛불은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세상을 밝히는 힘이죠. 이제 그런 맥락들이 보자면 근데 부안 방패등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엇갈리는 의견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엇갈리는 의견을 떠나서 부안 국민들의 에너지가 집약되었고 그게 촛불 혁명, 촛불 집회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시위 문화를 만들어 나갔던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백산에서 횃불과 연결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갖고는 우리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여기를 꼭 와봐야 되겠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건 뭐냐?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5,200만 국민이 다 한 번씩 왔다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적어도 동학과 역사와 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게 만들어내는 어떤 요소를 만들려면, 아까 우리 신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혁명적 기념공간을 예술로 표현해야 된다. 이제 이 동학농민혁명에 관련한 그림들도 상당히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조금 더 이렇게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자 하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그림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걸 그림으로 만들고 다양한 조형물로 만들어 나가는 이 화가들이 적진 않습니다. 적어도 200명 이상 정도는 있습니다. 이분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끊임없이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특히 이제 이 부안 출신이죠. 박홍규 화백 같은 경우는 일생을 동학농민혁명을 그리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려놓은 전작들은 벌써 뭐 충분히 이렇게 엄청난 동학농민혁명 역사를 쭉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림들을 모으자. 그리고 또 여기에 동학농민혁명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주도에서 제주의 4.3도 있고 광주 5.18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주운동, 민주화운동 또는 이제 저항운동에 대한 다양한 그림들을 모아보면 여기가 민중미술관이 될 수 있는 거죠. 전국적으로 민중미술관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아서 주제별로 늘 전시하고 그랬을 때 어쩌면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5,200만 중에 1%는 관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식구들 데리고 와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축제적 성격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부안의 동학, 부안의 정신, 부안의 문화, 그리고 들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전시의 전체 컨셉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부안 세계 시민연구회 전당에 가질 수 있는 주제와 방향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물론 이건 저희들의 제안이었습니다. 부안군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방식은 물론 당연히 다르겠지만 제안이었고요. 전체 공간 구성은 아시겠지만 지금 그 백산의 뒤편의 땅이 해당 부지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작년에 연구팀들이 이 종합도를 그려본 게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런 겁니다. 여기 백산이고 그 뒤편에 이런 그림들. 그래서 쭉 걸어 올라가서 들판으로 올라가는 들판의 컨셉을 가장 잘 살려나가는 그런 건물이고, 여기는 글램핑장으로 쓰고요. 그리고 여기가 절개주로 되게 보기 쉽게 되어 있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걸 왜 원형회복을 안 하느냐고 욕을 하는데, 생각을 바꿔보면 이 절개지를 이 자체로 좀 하나의 경관으로 삼아보는 것도 어떻겠나. 저희가 이제 전국의 화가들 한 20여 명을 데리고 모시고 여기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역시 미술가들이 좀 보는 건 좀 다르죠. 이걸 흉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걸 조형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걸 미술가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그런 고민을 좀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뭐 비슷한 그림입니다만 들판의 그림보다는 이제 현대적인 건물들인데, 이게 가까이 보면 되게 예쁜데 지금 이제 화면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만 이제 이런 그림도 있고요. 이걸 이제 야간에 비춰보면 이런 그림으로 이제 밤에, 여기는 글램핑장으로 고급 야영을 하는, 야영의 컨셉을 넣었던 거는 백산이 야영했지 않습니까? 농민들 모여서 몇 박 며칠을 야영하면서 대회를 준비하고 의지를 불태우고 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야영의 개념으로 좀 해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저희가 그려봤고, 층별로 보면 옥상 공간에는 저는 이제 좀 전봉준 장군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벌판을 조망하는, 멀리서 벌판을 바라보는 전봉준, 이런 느낌들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고창에서 만들고 전봉준 생가에 보면, 전봉준 생가에 아직 형성되진 않았는데 제안 중에 하나가 그 전봉준 생가에 마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가에 그 마루에 전봉준 좌상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걸터 잡아가지고 멀리 장방산을 바라보는, 방장산을 바라보는 전봉준,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가서 사진도 찍고 전봉준과 함께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어떤 조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다음에 부안 역사관은 어차피 부안의 역사, 백산대회부터 촛불투쟁까지 과정들을 그리는 거. 다음에 이제 여기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핵심은 여기 민중미술관입니다. 그래서 민중미술관들을 놓고, 그리고 이제 기타 어린이 공간으로 해서 레고 하우스 같은 걸 만들어서 레고로 좀 하는 그런 놀이 공간을 만드는 작업들을 이야기했습니다. 1층에 이 꺼지지 않는 불꽃, 이건 이제 추모 공간인데 이건 사실 선택의 문제인데, 제가 아까 듣기로는 그 2층 공간과 지하 공간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2층과 지하까지 있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지하 공간과 2층은 없고 1층만 있기 때문에 좀 계획은 당연히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오히려 저는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술관 중심으로 해서 간단한 굿즈 공간이라든가 어린이 레고하우스 정도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은데, 핵심은 민중미술이다. 민중미술로 이 공간의 특성을 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진입 공간에 임팩트를 줘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원래 지하 공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진입로를 이런 방식으로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이제 지하 공간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민중미술의 그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한국의 민중미술이 어디 한 군데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모여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부안군이 차제에 좀 이렇게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부안이 또 이런 부분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동네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층에도 부안 시민혁명의 공간인데, 여기 이제
아마 이제 층수가 2층과 지하 2층과 지하가 날아가서 1층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안 국민들이 모여서 영화도 보고 한 50명 정도가 모여서 영화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회의도 하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공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런 제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옥상에서 뭔가 이렇게 이 전봉준 장군을 나의 아저씨로 느끼는 그런 느낌의 좀 조형물. 왜냐면 이렇게 막 어디 가든 전봉준은 손 막 대고 화내고 있는 장면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면들만이 아니고 동네 아저씨처럼 앉아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 분도 혁명가 이문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그려보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체게바라의 동상인데 이 체게바라가 아기를 안고 있는 동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팔짱도 끼고 같이 옆에 사진도 찍고 이런 이제 사람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럼 체게바라가 더 높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아저씨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그림이고요. 체게바라와 카스트로인데 이 사이에 사람이 앉아서 사진도 찍고 이런 겁니다. 이런 그림 하나가 남는 거죠. 이거 보면 여기는 이제 그 아일랜드의 저긴데 마이클 콜린스의 동상입니다. 이것도 이제 시내 한가운데 자전거 타고 길 가다가 서 있는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장면. 여기 사람들이 서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손도 만지고 이러면서 하는 공간이고요. 뭐 이런 식의 공간입니다. 여기도 마이클 콜린스가 여기 동네 앞에 그 벤치에 앉아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와가지고 앉아 있다가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뭔가 좀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의 아저씨로 느끼는 뭐 이런 느낌들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전봉정은 꼭 하늘에 띄워다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들이죠. 야외 글램핑장에 대한 그림이고요. 또 이제 그 야외에서 글램핑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한 계절에는 좀 시민 영화제 같은 걸 하면서 좀 시민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좀 그런 주제들을 재밌게 해봐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굿즈인데 굿즈에 대해서는 여기 재단에서도 와 계십니다만 재단에서도 동학에 대한 굿즈는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게 동학혁명에 대한 그림을 그렸던 이기용 작가와 박홍규 작가의 그림들을 소재로 만들어서 굿즈를 좀 제작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굿즈들이 배지도 있고 마그네틱도 있고 티셔츠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컵도 있고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 이런 굿즈샵 같은 것이 있어서 좀 최소한의 공간에서 최소한의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만들어 놓고 뭐 할 거냐 했을 때 세계 시민혁명 초중고 역사 교사 대회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안 드립니다. 이런 대회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런 대회를 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 지역 아까 혁명 도시들의 역사 교사를 모아서 같이 너네는 혁명을 어떻게 가르치니 하고 서로 공감해 보는 그런 것도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서 제안 드립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